더 큰 돌 맞기 전에 급탈당, 더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어떤 얘기입니까? 길진규 기자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동안 논란이 많았죠. 가족 채용, 심지어 가족 경영이란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가족들을 보좌진으로 임명해서 논란을 빚었던 서영교 의원이 오늘 드디어 탈당계를 제출한다면서 탈당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당에 이메일을 보내서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당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양해 부탁드리며 분골쇄신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오늘 오후에 탈당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자, 근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찾아가서 제발로 나가주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계속 버티던 서영교 의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을 위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당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당을 위한 희생이었다. 이런 희생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요. 안팎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윤리심판원의 징계 수위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내일쯤 열고 탈당 내지는 출당 문제가 거론될 참이었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 탈당계를 던지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탈당 징계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진행 중에 탈당 진행 중에 네, 지금 서영교 의원의 빈자리 오늘 국방위 모습입니다. 네. 진행 중에 징계 중인 자가 탈당을 하게 될 경우는 5년 안에 복당이 불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안 된다. 그럼 네, 내일 그렇습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가 회부되면 그때부터 5년간은 당에 못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징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출당이 결정된 이후에는 5년 동안 탈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 오늘 자진 사퇴를 하면서 자진 탈당을 하면서 그 규정을 피해간 거죠. 네. 이제 민주당 규정에 따르면 자진 탈당했을 때에는 탈당을 한 이후에는 1년 이내에는 복당이 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과 5년이라는 시차가 있죠. 그리고 당에서 결정에 의해서 떠밀려 나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길진균 기자 말이 맞다면 오늘 자진 탈당을 했기 때문에 1년 후에 복당한다. 이 시나리오가 맞는 겁니까? 그건 사실 1년 후에 복당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1년 안에라도 당 최고위의 결정이 있으면 복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상황을 봐야겠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라도 등 떠밀려서 나가는 것보다는 먼저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1년 후쯤에 가서 다시 대선 국면에서 돌아와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본인에게 정치적 위상을 더 굳건하게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서 1년 뒤에 대선 앞두고 복귀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정치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자진해서 사표 쓰고 나와서 연금 제대로 다 수령하고 공무원으로 수위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것을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사실 정치권이라고 하는 건요. 원칙적인 법 규정 그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게 결국 규정이라고 하는 거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데인데 그렇죠, 네. 거기서 그 법이나 규정을 핑계로 해서 나는 이제 하루 앞두고 그만뒀기 때문에 징계도 안 받아도 되고 1년 뒤에도 복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정치권에 대해서 따로 기대할 이유가 없죠. 전혀. 네. 오늘 국민의당도 상당히 복잡한 하루, 상당히 곤혹스러운 하루가 됐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보이는 장면이 왼쪽에 김수민 의원, 오른쪽에 박선숙 의원, 두 명의 여성 의원이 출두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선 첫 구속 여부가 알려지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법원이 그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 늦게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사람 오전, 오후로 나눠서 출두를 했는데요. 두 사람 출두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법정에서 상세히 수령하겠습니다. 지금 1억 원 받으신 거에 대해서 당에서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까? 억지로 홍보비를 받은 건 사전에 협의가 된 건가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사무총 책임자라서 지금 지시하셨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네. 예,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녘에 아마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저렇게 될 경우 20대 국회 첫
구속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꽤 크고요. 네. 지금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돼서 왕지원 사무부총장 같은 이미 구속이 돼 돼 있죠. 있고 네. 한 차례 구속 연기해서 16일까지 구속이 결정이 돼 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 세 사람이 지금 검찰이 봤을 때 소명자료 자체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분명히 당이 피해서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처럼 했는데 네. 선관위에 보전 처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세 사람이 각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 봐서 뭔가 범죄는 있는데 그거를 책임지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네. 최소한 총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는 박선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김수미 네. 의원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 될 것이죠. 그렇죠. 국민의당 창당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상당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안철수 공동대표 사퇴를 했고요. 오늘 뭐 저런 또 분위기 탓인지 백보드를 교체했다죠? 필진경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PI, 녹색 바탕에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만든 그 PI 담당자가 김수민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밑에 나오는데요. 국민편 국민의당. 가로 밑에 삼각형처럼 보이는 게 사람 인자를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네. 총선 과정에서 만들었고 총선 바로 과정에서 김수민 의원이 만든 디자인한 그 로고죠. 그렇습니다. 네. 김수민 의원이 주도한 홍보위원실에서 만든 거죠. 네. 근데 저 이후에 이 김수민 의원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구속 위기에 처해 있고요. 네. 근데 국민의당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사임하면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체제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2주 전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새 출발을 하자는 의미로 박지원 대표가 직접 백드롭부터 교체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작업을 거쳐서 새 백드롭 및 그 사람 인자를 제외한 국민의당의 새로운 로고가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색깔은 녹색 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그럼 녹색을 완전히 없앤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는 오늘 아직 색깔까지 바꾸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고 새로운 의미로 새 출발하겠다는 의미에서 백색으로 배경 색깔을 바꾼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런 상징과 로고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에게 만약에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되고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게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다음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